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염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균 감염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진균 감염인 뉴모시스티스 지루베시, 그다음에 아스퍼질로시스, 뮤코르마이코시스, 칸디다이아시스, 크립토코커시스 이렇게 5가지. 이거 책에 있는 거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스포로트리코시스까지 다룰게요. 그리고 강의록에 보시면은 그 외에도 이제 시스테믹 마이코시스라고 해가지고 히스토플라즈마, 블라스토마이시스, 그 다음에 콕시디오이데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병이거든요. 미국에만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USMLE 공부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요 10가지를 볼 건데 종류는 많지만은 각각이 뭐 별게 그렇게 대단한 게 없고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모시스티스 지루베시 뉴모니아 봅시다. 요 호흡기 때 한번 다뤘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이 뉴모시스티스는 정상 면역을 가진 사람은 걸리지 않는 병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HIV 감염된 환자에서 CD4 포지티브 T셀이 2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걸리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AIDS defining illness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이 잘 걸리는데 이제 면역 억제 치료 아니면 이제 암 환자 암 환자는 특히 항암을 하면은 면역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걸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이식받은 환자 역시 면역 억제를 하기 때문에 걸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천성 면역결핍 질환이 있는 사람들 걸릴 수가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그 폐에 뭔가 병이 걸린다 해가지고 이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때도 요 뉴모시스티스 지로베시에 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는 뉴모시스티스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근본적으로 면역 자체에 문제가 있는 병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잘 안 걸려요.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증상은 일반적인 폐렴 증상, 디스니아, fever, cough 이런 거 나타나는 게 비슷한데요. 그 뉴모시스티스 뉴모니아의 특징은요, 환자가 굉장히 사이너틱해지는 게 쉽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PaO2가 뚝뚝 떨어지니까 환자는 타키니아가 생기고 그 다음에 레스피토리 알칼로시스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환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에이티피컬 뉴모니아의 소견, 특히 하일룸 근처에 diffuse haze infiltrate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에이티피컬 뉴모니아라고 하는데 요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게 뭐 바이럴 뉴모니아 같은 것도 있고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 같은 것도 있죠. 근데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이 PCP처럼 그렇게 증상이 심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굉장히 가볍죠. 근데 PCP는 환자 굉장히 사이너틱해가지고 PaO2가 뚝뚝 떨어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임상 양상만 가지고 이걸 확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랩 테스트를 하는데요. 가장 확실하게 검사를 하는 방법은 히스토파톨로직 스테이닝. 그래서 이제 메타라민 실버 스테이닝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디스크 모양으로 까맣게 염색되는 그 진균을 확인하면은 제일 확실해요. 그게 확진을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검체를 얻을 때는 물론 처음에는 스푸툼으로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검체를 얻기 위해서는 브론코 알베올라 라바지를 해서 얻어야겠습니다. 그 외에 도움이 되는 랩으로는요. 첫 번째 LDH 상승 이런 게 있고, 이제 LDH 상승 굉장히 자주 주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두 번째가 베타 디글루칸 상승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LDH 상승 잘 나오고요. 베타 디글루칸은 요즘 문제가 점점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이건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베타디글루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진균에서 발견되는 그 셀 월의 컴포넌트인데요. 꼭 뉴모시스티스에서만 보이는 건 아니고 칸디다나 아니면 아스퍼질루스 같은 다른 진균 감염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합당한 엑스레이와 함께 베타디글루칸 레벨 상승을 줬으면은 이거는 뭐 칸디다나 아스퍼질루스보다는 뉴모시스티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얘가 꼭 뉴모시스티스 말을 얘기하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진균 감염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치료는 기본적으로 TMP-SMX, 박투림입니다.
요거는 치료제이면서 예방약이죠. 근데 만약에 TMP-SMX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쓸 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TMP-SMX에 저항성이 있다면은 그때는 쓸 수 있는 약이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펜타미딘이 한번 예전에 나왔던 적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특이하니까. 근데 나머지도 보시면은 이제 그 레지멘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균 감염인데 여기 보시면 뭐 아토바쿠온, 프리마퀸, 요건 말라리아 약이잖아요. 뭐 요런 거를 조금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이게 암기대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솔직히 조금 이제 문제 좀 취지를 좀 잘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시험의 취지를 조금 잘 못 맞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대신에 요즘 잘 나오는 게 이거. 아, 그 스테로이드를 줘야 하는 경우. 요거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모시스테스 뉴모니아는 하이폭시아가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항생제를 때리면은 균이 죽으면서 염증 물질이 확 나와가지고 하이폭시아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같이 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PaO2가 70 미만. 그리고 알베올라와 아르투리얼 블러드 옥시전 그레디언트가 35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 그 O2 기체 교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SaO2가 92% 미만. 요게 USML에는 이미 빈출이에요. 그리고 국시도 점점 어렵게 나오는 추세다 보니까 요 스테로이드 같이 주는 거 요게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은 아스퍼질로시스 봅시다. 아스퍼질로스에는 여러 가지 균이 있지만 그 중에 감염으로 문제되는 거는 특히 아스퍼질로스 푸미가투스라는 친구인데요. 전에 호흡기에서도 좀 다뤘죠. 그래서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ABPA, 알러지 브론코폴모너리 아스퍼질로시스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 아스퍼질로스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죠. 그래서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에 의해서 에오즈노필이 뜨고 그다음에 피부 따끔 검사, 스킨 프릭 테스트 이런 게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같은 것 때문에 렁 내부에 캐비티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안에 아스퍼질로스가 공 모양으로 커다랗게 번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아스퍼질로스 덩어리, 아스퍼질로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근처에 큰 혈관 같은 걸 건드리면은 심각한 헤모프테시스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인으로 걸릴 수가 있는데 면역 저하 환자한테서는 invasive aspergillosis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항암 치료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뉴트로페닉 피버가 있는 환자 이런 사람한테서 아스퍼질로스가 잘 생깁니다. 오늘은 이걸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 인베이시브 아스퍼질로시스는 이뮤노 컴프로마이스드 호스트에서 생기는데요. 3대 증상은 fever, chest pain, 헤모프테시스입니다. 어라? 이거 헤모프테시스 같은 거는 이거 아스퍼질로마에서도 있는 증상인데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차이점은요. 이 인베이시브 아스퍼질로시스도요. 시작은 폐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 아스퍼질로스의 포자 같은 거를 흡입을 해가지고 요게 폐에서 처음에 감염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게 전신으로 인베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폐 증상이 있는 겁니다. chest pain, 헤모프테시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전신으로 퍼지면서 열이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T를 찍어 보면은 폐에도 이렇게 아스퍼질로스가 자라가지고 그 자란 부분에 멀티플 펄머너리 노듈이 생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듈이 생기고 그 주변에도 염증이 생길 거니까 그 후광이라고 하죠. 마치 헤일로처럼 이렇게 ground glass opacity가 둘러싸고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스퍼질로마랑은 자세히 보면 좀 차이가 있죠. 아스퍼질로마는 이렇게 딱 캐비티가 일단은 먼저 미리 생겨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 덩어리가 생기는데
이 덩어리가 요거를 안을 꽉 채우는 게 아니고 이게 이게 빈 공간이 이만큼 있으면 그 중에 요만큼만 채우는 거니까 이 주변에 공기층, 크레센트 사인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가 막 주변으로 인베이전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헤일로 같은 게 생기냐면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펄머너리 노듈이 생기냐면 그것도 아니고 보통은 딱 한 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증상과 CT를 보고 인베이시브냐 아니면은 렁에만 이렇게 덩어리를 만든 거냐 이걸 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확진을 하는 방법은 혈액 배양을 해가지고 거기서 균이 나오면 제일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셀 마커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베타 D 글루칸 물론 이걸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확실하게 아스퍼질로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요 갈락토만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아스퍼질로스를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요거 이름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는 요 인베이시브 아스퍼질로스는 보리코나졸 기본적으로 쓰고요. 그걸로도 만약에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암포테리신 B를 씁니다. 다음은 뮤코르 마이코시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털곰팡이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뮤코르 또는 라이조푸스 여기에 속하는 균들의 감염이 되는 겁니다. 역시 장기 이식 환자, 그다음에 뉴트로페니아 있는 환자, 말리그넌시 있는 환자 이런 그 이제 면역 저하 환자들한테 잘 걸리는데요. 그거보다도 훨씬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리스크 팩터가 있어요. 바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 특히 다이아베틱 키토아시도시스가 있을 때 갑자기 확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균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 히스토리가 정말 중요하고 빈줄이니까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요거에 감염되면은 Rhino-orbital cerebral mucormycosis 이렇게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코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게 안쪽으로 쫙 파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 균은 코나 아니면 부비동, 폐 이런 데서 증식을 하는데 요게 안쪽으로 쫙 파고 들어가면서 코 주변에 요 사진들에서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블랙 네크로틱 스카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 당연히 열도 많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에 뭔가 꽉 들어찬 느낌, 네이설 컨제스션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퍼룰런트 네이설 디스차지가 나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균이 곧 크리브리폼 플레이트를 뚫고 캐버너스 사이너스까지 퍼져가지고 이제 캐버너스 사이너스 트롬보시스 이런 걸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눈 주변을 포함해가지고 두통이 굉장히 심하고 이제 그거보다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CNS까지 침범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진행이 굉장히 빠르면서 괴사를 막 시켜버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얼굴 전체가 괴사될 수도 있고요. 사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괴사를 하는데 거기서 겁체를 얻으면은 이런 식으로 격벽, 그러니까 셉테이션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막 나뉘어 있지가 않고 그냥 한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균이 이렇게 갈라지니까 이제 균사라고 하죠.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갈라지는 거. 이게 뮤코마이코시스의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고요. 이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치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진균 감염이기 때문에 이 암포테리신 B를 쓰면 되고요. 이렇게 괴사한 피부는 서지컬 데브리망을 해줘야 됩니다. 요 데브리망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요거 기억하세요. 다음은 칸디다입니다. 칸디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흔한 거는 칸디다 알비칸스. 요 균은 원래 피부나 입 안속에 사는 균인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번식력이 확 증가해가지고 덩어리 같은 그렇게 큼지막한 덩어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요 리스크 팩터는요, 그 천식으로 흡입제를 사용하는 사람, 이게 중요하죠. 흡입제에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훅 하고 나서 입을 물로 잘 헹구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확 번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역시 당뇨 환자, HIV 환자 이런 면역 저하 환자들은 다 잘 걸릴 수가 있겠네요. 이제 주요 임상 양상으로는 oral candidiasis 이런 식으로 이제 캔디다가 입안에 확 번식을 하는 건데 물론 정상인의 입안에도 혀에 약간 백태 같은 게 껴 있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이렇게 심하게 딱 봐도 뭔가가 문제가 있을 정도로 막 이렇게 허옇게 껴 있으면은 그때는 oral candidasis다, oral thrush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좀 불편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vulvovaginitis, 칸디다 질염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굉장히 가렵고요. 그 다음에 마치 이제 하얗게 완전 코티지 치즈 같은 그런 분비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특징이고요. 면역 저하 환자한테서는 저번 시간에 배운 캔디다 에소파자이티스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센트럴 라인 같은 거 가지고 있는 환자한테서는 혈액 감염, 시스테믹 캔디다이아시스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테믹 캔디다이아시스는요, 엔도프탈마이티스, 그러니까 눈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요 칸디데미아, 그러니까 시스테믹 칸디다 인펙션이 있는 사람한테서는 이제 눈의 증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반드시 옵사몰로직 이벨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진단은 검체를 얻어가지고 KOH 스미어를 하거나 배양을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길쭉한 펑거스의 모양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격벽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콕콕 쑥쑥 이렇게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격벽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슈도 하이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슈도 하이페이가 있는 펑거스랑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버딩 이스트의 모양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펑거스와 이스트가 동시에 보인다. 요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보인다 하면은 웬만하면 그건 캔디다입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치료는 피부나 점막 감염 요런 거는 다 그냥 토피컬 플루코나졸이나 토피컬 라이스타틴 이제 뭐 크림이라든지 시럽 요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는 염증만 그 감염만 가리키는 거 깔아앉게 하는 거고요. 뭐 그걸로 조절이 잘 안 되면은 먹는 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캔디다에 의한 에소파자이티스나 아니면은 시스테믹 칸디데미아가 있으면은 그때는 반드시 시스테믹 암필콘갈 플로코나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로도 조절이 안 되면은 암포테리신 B를 써야겠습니다. 다음은 크립토코쿠스입니다. 이제 크립토코쿠스 네오포먼스에 의한 감염인데 역시 보통 사람은 잘 안 걸리고 면역 저하자 이런 사람들이 잘 걸려요. 그래서 요거는 아스퍼질러스와 비슷하게 역시 균이 폐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신으로 쫙 퍼지는 건데요. 요게 폐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지가 않고 얘는 이제 특히 CNS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메닌자이티스와 엔세팔라이티스를 같이 일으키는 메닌고 엔세팔라이티스를 일으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크립토코컬 메닌고 엔세팔라이티스는요, 다른 메닌자이티스랑은 조금 임상 양상이 다른데, 이제 뭐 열이 많이 나고 두통이 굉장히 심한 거, 요런 거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보통 메닌자이티스는 온셋이 굉장히 어브럽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괜찮다 싶다가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환자가 거의 막 쓰러져가지고 막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확 안 좋아지는데, 요거는 이 진균이 번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서버큐 또는 인돌런트한 온셋을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넥스티프니스나 아니면 포토포비아 같은 다른 뇌수막염의 증상이 없어요. 목이 부드럽다, 수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이 진균이 굉장히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CSF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IRCP 생겨요. 그 뇌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압력 때문에 신경을 압박해가지고 특히 abducens palsy가 일어날 수가 있다. 눈을 그러면 바깥으로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이런 식으로 피부 감염을 일으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가운데가 이렇게 배꼽처럼 이렇게 쏙쏙쏙 들어간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요런 이제 umbilicated 된 병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바이러스 감염 중에서 요렇게 비슷한 피부방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molluscum contagious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모양의 병변이 전신에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니까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뭐 국시에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럼 진단은 CSF 스터디를 하는데요. 이제 CSF를 채취하려고 스파이널 탭을 한 다음에 오프닝 프레셔를 재거든요. 그리고 그때 압력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찐득찐득한 CSF 플루이드가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펑거스에 의한 메닌자이티스는 CSF 소견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WBC가 몇백 대 정도. 그래서 이제 박테리얼 메닌자이티스처럼 그렇게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상도 아닙니다. 약간 상승한 거고요. 근데 WBC가 뒤로 뉴트로필이 아니라 림포사이트가 나오는 게 특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루코스는 약간 떨어지고 프로틴은 높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CSF 결과 나오는 게 이 펑갈 메닌자이티스의 특이적인 소견이고요. 그 다음에 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디아 잉크 스테이닝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 그대로 그냥 이름이 말이 좋아서 스테이닝이지 그냥 잉크랑 섞는 거거든요. 섞으면은 이제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 슬라이드에 도마를 하면요. 여기 이렇게 나머지들은 그냥 잉크가 까맣게 나오는 거고 이 트크립토코커스가 굉장히 두꺼운 요 캡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캡슐은 잉크 염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제 밑에서 빛을 비추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잉크가 가득하니까 까맣게 보이는데 요 부분은 잉크가 안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얗게 균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액체에 대한 검사는 요게 기본이고 만약에 바이옵시를 했다 그러면은 뮤시카라민 스테이닝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캡슐을 염색해가지고 빨갛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CSF 스터디를 해가지고 인디아 잉크 스테이닝만 하게 되는 건데 뭐 모종의 이유로 이렇게 검체를 얻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슬라이드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빨갛게 염색되고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빨갛게 염색된 거를 보고 얘 크립토코커스구나 요거를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치료가 조금 복잡하니까 이거 기억해 두세요. 꼭 백혈병 치료하는 것처럼 3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요. 암포테리신 B와 플루사이토신 2가지의 안티펑가를 이용해가지고 2주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안티펑가를 이용을 해서 균을 처음에 확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균이 줄어든 상태를 확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8주간의 공고요법, 컨솔리데이션 테라피를 합니다. 이때는 고용량의 플루코나졸을 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8주 정도 지나가 나가지고 이제 충분히 이제 컨솔리데이션 마쳤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 이제 메인터넌스 테라피를 하는데 이때는 로우 도스의 플루코나졸, 로우 도스 플루코나졸을 한 1년 정도 충분하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백혈병 치료하는 것 같죠? 인덕션, 컨솔리데이션, 메인터넌스 이렇게 되는 게. 이 치료 과정이 특이한 거, 그리고 어떤 항진균제를 쓰는지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잘 기억해두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스포로트리코스 봅시다. 요 책에는 없는데요. 요거 앞으로는 제 생각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평 이런 데는 중에 사실 좀 잘 나왔거든요. 이제 이름이 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스포로트릭스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 균은요 식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이 잎 같은 게 썩으면은 그게 이제 흙이 되잖아요. 그게 부엽토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 많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장미 가시 요런 데 찔린 경우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원사 이런 사람들이 잘 걸리고 그래서 다른 말로 Rose Gardener's Disease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이제 직업력이 좀 중요하겠죠? 보통 이제 장미 가시 같은 거에 찔리는 거는 뭐 손끝, 발끝 요런 데에 처음에 균이 이노큘레이션이 되겠죠. 요 사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에 처음 찔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거기서 균이 번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얼서레이션이 생기는데 요 균이 여기서만 이렇게 번식하는 게 아니고
이 림파틱 체인을 따라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비슷한 병변을 이렇게 하나씩 계속 남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병변들은 다 하나같이 모양이 생긴 게 얼서레이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논 퍼룰런트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맑은 디스차지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게 생기더라도 이제 결국 이제 림프노드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림프노드가 붓는 림파데노파시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전신으로 퍼져가지고 증상을 일으키는 시스테믹 인펙션 이런 거는 잘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변변에 나온 플루이드나 아니면 바이옵시로 얻은 조직을 염색해가지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컬처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치료는 경구 이트로코나졸을 3에서 6개월 정도 상당히 긴 기간 정도 사용을 하면은 충분하게 치료가 되고요. DDX가 좀 중요해요. cat scratch disease라고 해서 고양이한테 물리거나 아니면 긁힌 부분부터 생기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균 들어간데도 아프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쭉쭉쭉 올라가면서 이제 그 아픈 병변이 생기는 건 비슷한데 이것도 이제 림파데노패스가 뚜렷합니다. 물린 부분 위쪽에 덩어리가 만져지고요. 누르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얘는요 열도 나요. 스포르틱스는 열 안 납니다. 그리고 림파틱 필라리아시스 뭐 코끼리병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이 코끼리병은요 그 얼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기생충이 림파틱스를 꽉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림파틱스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이완된 부위가 큼지막하게 붓는 disfiguring 에데마가 생기는 거 요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근감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별로 어렵거나 뭐 그런 건 없었죠. 특징적인 소견들하고 제가 랩 소견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만 외우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원생동물 감염, 기생충 감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